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2026년 병오년 진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저 빌딩 언니와 함께 건물 투자의 방향, 그리고 건물 투자 가장 잘할 수 있는 꿀팁들을 담아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설명절을 대비해서 제가 아주 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여러분, 명절은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생각을 해요. 올해 설 명절이 2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14일 토요일부터 14, 15, 16, 17, 18 총 5일을 쉴 수 있고, 만약에 19일, 20일을 휴가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9일, 10일 가까이 쉬게 되는 긴 연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긴 연휴를 할 때 우리 빌딩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남들 쉴 때 쉬는 명절에 움직이는 1%의 매수자분들이 좋은 물건을 사시고, 또 이 명절 시즌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 가족분들도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자 사이드 그리고 매도자 사이드에서 이 설명절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자분들은 어떨까요? 매수자분들에게 이 설명절이 중요한 쇼핑타임, 좋은 A급 물건을 잡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는 매수자분들, 예비 건물주분들 진짜 바빠가지고 맨날 밤늦게 임장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번 연휴를 통해서 임장을 아주 시원하게 넉넉한 시간을 갖고 물건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복귀의 시간으로 가져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알파카 부동산 중개업인에서도 명절에 연락 오는 고객은 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다시 검토하고 임장을 충분하게 하셔서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명절에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아니 명절에 딜하면은 매도자들도 만날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꿀팁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건 경우 제가 뭐라고 했죠? 상속 물건이거나 가족의 지분이 많거나 이런 사연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절에 또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한데 모이는 자리가 되죠. 내가 오퍼를 하거나 진행을 하고 싶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의사결정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시즌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중요한 꿀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고 대출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월에는 은행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요. 이제 은행 지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도 인사이동 때문에 정신이 없으신데, 2월 초, 2월 중순쯤 이쯤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은행에서도 1년의 기조가 나오고 금리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대출의 어떤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명절 내에 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명절 이후에 바로 은행이랑 상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꿀팁을 꼭 생각을 하셔서 매수자분들은 이번 설 연휴를 반드시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설 연휴가 되기 직전에 되게 중요한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좋은 매물일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보류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물건이 어떤 가족들 간의 상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명절 바로 이전이 좀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개사한테 내가 보는 물건에 대해서 매도자의 상황을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매도자의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명절 전, 명절 사이에 좀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오퍼를 해보시는 거를 강추합니다. 건물주분들은 명절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매도자들한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연로하신데 자산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되신 분, 그리고 증여상속을 받으셔서 지금 가족들끼리 지분이 쪼개져 계신 매도자분들은 이런 명절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고 전략회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누군가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잘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꼬마 빌딩이 뭐 강남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유주가 가족으로 부모님과 뭐 자식들 혹은 뭐 어머니와 자식들 이런 식으로 가족 지분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매각을 원하지 않고 누군가는 매각을 원할 때 이거를 결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보다도 매각입니다. 어떻게 매각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매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형제들끼리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이 물건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가격 정도로 매각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이거 내 건물 이거 한 100억 되는 물건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세는 80억인 물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에 대한 가격을 좀 선정을 해본다거나 가족들끼리 같이 합의를 통해서 매각 가격을 선정을 해본다거나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면 누가 매각의 의사소통 주된 담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정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속 전에 매각을 하는 방법과 상속 후에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속 후에 매각을 하게 될 때 더 좋은 가격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잘 파는 사례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상속 전에 자산을 정리하시는 때에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내가 유리한 위치에서 매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황, 그래서 그게 부담이 심리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면 시세보다 싸게 던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싸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합의를 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확실하게 지키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싸우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건물 하나 때문에 가족들끼리 얼굴 안 보고 막 이러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미리미리 형제분들끼리 가족들끼리 좀 상의를 하시고 방향성만이라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는 시간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족분들끼리 회의하고 방향성을 잡는다면 어떤 방향이나 어떤 회의를 해야 될까요? 이 똑똑한 매도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자기 객관화예요. 내 물건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매도자분들은 가장 비싸게 팔린 거, 주변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걸 내 건물에 대입하시는데 사실 건물은 개별성이 굉장히 다르고 컨디션이라든지 계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내 물건의 입지를 분석해 보시는 거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이면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4m 도로의 건물과 대로변에 잘 팔린 물건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물건이랑 되게 비슷하게 팔린 사례를 같이 찾아보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게 될까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되고 이 매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객관화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 아래 링크로 빌딩 언니한테 매도 문의를 해주시면 전문가로 이루어진 저희 팀에서 연락을 드리고 정말 좋은 가격에 매각하실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도가 그냥 아니 뭐 살 사람이 알아서 다 하겠지 나는 뭐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도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가구 주택 가지고 계시면 임차인 명도라든지 용도 변경 그리고 나의 돈을 지키기 위한 세금 체크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개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매각에 대한 의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손님을 붙여서 가격 협상도 다 됐어요. 저 이제 계약금 넣을게요 라고 하는데 이사님 그래서 나 세금 얼마 내야 돼? 라고 갑자기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날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서 좋은 가격에 매각 못 하시는 경우들,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내가 매각의 생각이 어느 정도 타임라인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이번 설날 연휴에도 연휴가 기니까 매각을 오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잘 모르겠다 정말 라고 생각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면 회의할 때 한 딱 3가지 정도만 딱 정하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타임라인이에요. 언제 매각할지를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 간에도 어떤 서로의 이벤트나 상황이나 변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 막내딸이 결혼한 이유, 뭐 막내딸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 가족의 대소사 안에서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 목표가 생겨야 매각 가격도 그거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5년 뒤에 우리 팔자라고 하면 5년 뒤에 미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건데, 우리 올해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이사도 가야 되고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시간이나 목적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그거에 맞게 또 가격도 그럼 시세보다 조금 더 우리 저렴하게 한번 팔아볼까? 라고 하는 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셔도 돼요. 옵션은 여러 가지로 하시되 꼭 정리해야 될 거는 언제 팔 것인가 정하기, 그리고 그거에 맞는 가격대가 뭐가 맞을지에 대해서 정하기, 그리고 세 번째 누구한테 연락할지 정하기. 근데 그냥 부동산 많은데 네. 그냥 동네 부동산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별로 고민 없이 내놓으셨다가 괜히 소문만 돌고 전화만 엄청 받는데 사실 손님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잘못된 그 가격으로 브리핑 가격이 노출되는 경우, 전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건물 거래를 많이 해본 중개사들을 통해서 좀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는 게 되게 전략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편하신 믿을 수 있는 중개사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설 연휴를 새해 복도 많이 받지만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혹은 또 중요한 자산을 매입하시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설 연휴를 또 알뜰하고 살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 빌딩 언니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진짜 올해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우리 덕담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